안녕하세요, 김사유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5월 북리스트이고요. 문학 4권, 비문학 3권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문학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집은요, 이기성 시인의 시집 감자의 멜랑콜리입니다. 출판사는 창비입니다. 비교적 얇은 시집이고요. 주요 시상이라고 한다면 전태일, 노동, 불행 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불행이라는 제목이 여러 번 등장을 하면서 불행과 행복이라는 두 반대어가 상반되어 상상을 일으키고 전체적인 시집의 통일성을 갖추면서 전체적인 이어짐을 확인할 수 있는 시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자라는 시어가 어떤 상징인가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기도 했는데요.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감자라고 하면 고난, 역경, 이 속에서, 전쟁 속에서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준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인 식재료입니다. 특히 이제 제가 최근에 지슬이라고 하는 김금숙 만화가님의 만화를 보고 난지라 이 감자라고 하는 시어가, 그리고 감자를 이렇게 딱 손에 쥐었을 때의 그 포즈, 모습이 불행을 견뎌가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고, 역으로 불행을 지켜서 다른 불행을 또 잊어보려고 하는 느낌? 이러한 느낌도 좀 받는 시즌이었습니다. 두 번째 책은요, 음악소설집이고요. 출판사는 프란츠입니다. 김애란, 김현수, 윤성희, 은희경, 편혜영 5작가가 음악을 기반 삼아 쓴 소설들이 모여있는 엔솔로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소리, 음악이 어떻게 존재하는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이고요. 음악을 업으로 삼지 않는 사람들의 장면부터 업으로 삼는 사람의 모습까지 다양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상실로 인한 빈 공간을 채우는 음악, 이 음악의 역할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반대로 또 음악이 빈 공간이 있었음을, 혹은 현재 이 빈 공간이 있음을 떠올리게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 책이어서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좀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줄거리를 조금씩만 요약을 해보면, 김애란 작가님의 안녕이라 그랬어는 엄마를 병간호하면서 연인과 헤어지고 직업활동도 단절된 내가 외국어 화상 회화 수업을 들으면서 조금 더 세밀하면서도 담담하게 느껴지는 공허함이 나타나 있고요. 김현수 작가님의 수면 위로에서는 연인 기진이 죽은 후 기진에 대해 알아가는 나, 특히 유튜브 속에서 기진의 모습을 만나면서 기진은 나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또 기진이 없는 지금은 어떤 의미인지 생각하는 소설이었습니다. 세 번째, 윤성희 작가님의 자장가는 엄마가 잘 자는 것에 대한 서운함과 그러면서도 잘 자기를 바라는 애틋함이 담긴 소설이고요. 네 번째, 은희경 작가님의 웨더링 같은 경우에는 기욱, 노인, 인선과 준희 4사람이 같은 열차에 타면서 발생하고 회상하는 사적인 상황들을 이야기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엔 5작품 중에서 가장 음악적 사운드가 필요한, 이 소설에서 나오는 음악을 들으면서 읽기 좋은 소설이었습니다. 마지막, 편혜영 작가님의 초록 스웨터는 엄마가 남겨놓은 다 만들어지지 않은 초록 스웨터에 대해 엄마의 과거를 통해 짐작해가는 소설입니다.
그래서 작가 리스트만 보아도 굉장한 분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작가님들 각각의 문체를 보는 것도, 음악으로 만들어진 각각의 모양을 보는 것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소설집, 작품집이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책은요, 윤성일 작가님의 단편집들입니다. 먼저 날마다 만우절이고요. 출판사는 문학동네입니다. 총 11편의 단편이 들어있고요. 각 작품들은 각 인물들이 각자의 넘어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직을 하거나 아프거나 누군가와 이별을 한 상태 등 누구나 겪어볼 만한 사건을 지나면서 넘어졌다가 다시금 일어나는 과정들이 그려져 있어요. 각자의 사정이 해결될지 미지수인 사건, 상황도 있지만 소설들은 전반적으로 뭔지 모를 낙관을 가지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만 이야기를 한다면 블랙홀이라는 작품에서 어머니가 모종의 사건으로 감옥에 간 상태인데요. 어머니의 집을 정리하는 세 남매가 이 집에서 김치를 전부 먹어버리는 상황이 있어요. 이러한 상황들이 되게 뜬금없는 것 같으면서도 넘어짐에 매몰되지 않았기에 또 지나갈 수 있을 거라는, 일어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넘어진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는 소설, 이 소설들이 모여있는 소설집이다, 이렇게 소개를 드려보고요. 그러면 간략하게 앞서서 소개드린 내용 조금만 읽어드리고 다음 책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도착해보니 오빠는 없었다. 오빠한테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아서 메시지를 남겼다. 1시간쯤 지났을까 오빠가 왔다. 어디 갔었느냐고 묻자 뒷산에 다녀왔다고 했다. 뒷산은 정상까지 1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 정상에 너럭바위가 있다는 거였다. 오빠는 도시락을 싸서 산에 올랐다. 반찬은 김치 하나면 되었다. 거기 앉아서 밥을 먹으면 그렇게 꿀맛이다. 소박한 식사를 하고 돌에 누워 낮잠을 자면 그렇게 마음이 편안해질 수가 없다고 오빠는 말했다. 네 번째 책은 느리게 가는 마음이고요. 출판사는 창비입니다. 이 책도 단편집이고요. 앞서 음악소설집에서 소개드린 자장가를 포함해서 8편의 단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소설들은 공통적으로 생일이라는 단어, 상황이 등장을 합니다. 이 생일이라는 단어, 상황이 등장을 하면서 축하와 위로가 교차했을 때 만들어질 수 있는 힘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는 소설들이었습니다. 특히 작품 안에서 인물들이 서로를 참 잘 챙겨줘요. 이 챙김 당함과 챙겨줌이 함께 한다는 것이 어떤 장면에서는 유쾌해서 감동적이기도 한 소설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들었던 구절 중에서 하나만 읽어드리고 비문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관절약을 선물하는 친구라니 나는 매달 마지막 주에는 이곳에 와서 혼술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마다 이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5번째 책은요, 김상태 선생님의 우리가 처음 사피엔스였을 때입니다. 출판사는 사계절입니다. 역사학, 그 중에서도 고고학 분야의 책이고요. 구석기 시대의 생활을 도구를 통해 우리가 일반적으로 뗀석기라고 하는 도구에서 더 확장해서 그리고 있는 책입니다. 대표적으로 동굴벽에 그림을 그리면 어두운 동굴을 밝게 만들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때 사용했던 등잔이라던가 인류 유인들이 이동을 할 때 추운 곳으로 가는 것이 가능하려면 옷을 입어야 하는데, 이때 옷을 만들기 위해 사용한 바늘 등 다양한 생활을 상상할 수 있도록 세밀한 그림을 제시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편견을 벗어나게 해주는 책이기도 해서 뗀석기라고 하는 어떤 도구에 우리가 상상력을 한계 짓는 것, 이 부분을 좀 벗어나게 해주는 책이기도 해서 새로운 관점으로 기존의 서술에 숨어있는 혹은 숨어있지만 제가 몰랐던 여백에 있는 내용들을 알 수 있게 해준 책이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구절 읽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읽어드리고 다음 책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책과 인터넷에서 본 구석기 시대의 벽화 자료 사진은 동굴 안을 현대의 전깃불로 환하게 밝힌 후 촬영한 것이다. 그래서 벽면 전체에 그려놓은 그림들이 한눈에 들어온다. 그렇지만 구석기 시대에는 아무리 등불을 여러 개 켠들 전면을 한눈에 보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 말은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벽화를 보고 지금 우리와는 전혀 다른 느낌을 받았을 것이라는 뜻이다. 이 차이가 벽화를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을 제공한다. 같은 대상이라도 보이는 부분이 달라지면 인식 또한 달라진다는 점이다. 여섯 번째 책은요, 티머시 스나이더의 폭정 20세기의 20가지 교훈입니다. 출판사는 열린 책들입니다. 트럼프 정부 1기 때 나왔던 책이고요. 홀로코스트에 대한 연구를 한 저자이기 때문에 파시즘, 나치즘 등을 비롯한 인간성을 훼손하는 정치적 선택을 경계하기 위한, 독자들이 경각심을 가지도록 하기 위한 20가지의 지침이 쓰여져 있는 짧은 책입니다. 여러 가지 논의들을 정리해서 하나하나 제시하는 책이라기보다는 아주 단호하고 조금 더 명징하게 이 책을 읽는 독자가 즉각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재현을 하는 책이기 때문에 빠르게 머리에 입력되는 책의 내용들이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미국의 상황 속에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준에서 본다면 모두 다 이해하거나 공감할 순 없었던 아쉬움이 있는 책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 단호함이 주는 급박성이랄까요? 이 부분만큼은 무엇인가 예전에 이 책이 처음 나왔을 때 읽었을 때보다는 조금 더 많은 것들이 느껴지는 바가 있었던 책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책은요, 김영민 교수님의 한국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출판사는 어크로스입니다. 책은 한국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 한국의 혹은 한국에 사는 사람들의 과제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통찰하고 있는 책입니다. 한국의 뭐뭐뭐 이런 식으로 글의 제목을 통일하고 있어서 한국을 중심에 두고 숙고하고 공부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땡땡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제목의 체제가 사실 김영민 교수님의 책들의 정체성이라고 볼 수 있는 특징이잖아요. 이게 규칙적인 이 제목의 형식인데 이 책 또한 그 형식을 가지고 있는 여러 에세이집처럼, 칼럼주처럼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 기본적인,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그 대상의 본질에 대해 우리의 편안함과 불편함과 관계없이 다루어 보는 작업을 아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은 이제 한국에 대해 고민하는 작업을 견고하게 또 쌓아 올렸다가 또 어떤 시점에선 또 허물어뜨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 위에 다시 쌓기도 하는 이 과정들을 여러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1세기가 4분의 1을 지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남은 21세기에 필요한 말과 생각들을 20세기의 영향력을 답습하지 않고 세워볼 수 있도록 하는 책이고요. 그래서 분명 우리가 20세기의 논리와
결실을 토대로 사실 21세기를 살고 있지만 20세기의 논리만으로 생각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한 시절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좀 빠른 작은 대답들을 좀 모아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 우리나라의 상황들이나 이야기들이나 막 오고 가는 거 보면 사실 좀 무기력감이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김영민 교수님의 공부란 무엇인가라는 책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공부를 하는 것은 자포자기하지 않는 것이다. 그 말이 좀 떠오르는, 그 말이 이 책 전체를 좀 이루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책이어서 다시금 좀 자포자기하지 않는, 조금 힘이 빠지더라도 자포자기하지 않는 태도를 갖추어야겠다, 이렇게 좀 다짐을 만들어주는 책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7권의 책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 북리스트에서는 문학 같은 경우에는 윤성희 작가님의 지분이 좀 컸고요. 그리고 비문학은 3권 모두 역사와 관련된 책들이라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김영민 교수님 책은 사실 사회학 기반의 칼럼이기는 하지만, 에세이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이번 에세이집의 내용 혹은 구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역사적이었다. 역사를 다시 읽는 법, 다시 재고하는 법, 이 부분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파트도 많이 있어서 역사책으로도 이야기 드릴 수 있지 않은가 합니다. 그래서 이번 북리스트는 원하시는 거 한 권 이렇게 뽑는 것보다는 그냥 한 번에 좀 연결해서 같이 읽어보시는 것도 결이 좀 비슷하기 때문에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